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이 좀 홀로 담으면서 지수 방어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에서는 최근 증시 소방수였던 연기금이 거래소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 추이에 비해서 적극적이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외인이 물량을 빼냈죠. 오늘 월요일 시장은 이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스트 30는 어떤 종목들이 등장할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기관이 한화투자증권에 그리고 외인이 위지트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시장 흐름이 바뀌면서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BHI에 오늘 양 매수가 유입됐고 외인은 우리기술도 담았습니다. 한편 드론 관련주 에이럭스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분류되는 엑스게이트가 오늘 강했고 정치 인맥주는 또 한 번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스트 30의 특징을 잠시 살펴봤고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이창대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원전주 BHI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나온다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메이크업 하다 보니까 화장품이 눈으로 살짝씩 들어가더라고요. 네. 비비다 보니까. 눈이 좀 아프신가요? 네, 눈이 좀 따끔거리는데 여성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렇게 눈앞을 좀 흐리게 하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요즘 급등락하는 테마들도 정말 많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들어가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시기도 할 겁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눈을 흐릿하게 만드는 섹터들, 급등락하는 테마주들 사이에서 좀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만한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한번 터지면서 이 정책 관련된 이 종목들이나 업황이 좀 좋지 않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들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결국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들어서고 최근에 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이슈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팔란티어라든지 각종 이제 AI 관련된 미국 주식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에너지, 이 전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원전은 앞으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재 정책발 수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로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네. 글로벌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매출이나 이익률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같이 이제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원전 BHI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주들도 그렇죠. 근데 앞으로 결국 해외 기업들, 우리가 M7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나 각종 이제 빅테크 기업들하고 수주가 연결되면서 수혜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 구조가 성장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마진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크게 훼손되지만 않으면 저는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인기관 동반 매수세가 오늘 좀 나와줬습니다. 그간 이제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이죠. 신한울 3, 4, 5기용 CLP랑 CPP 두 개 품목을 연이어서 이제 수주를 따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수주가 지속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좋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BHI가 우리가 이제 원전 대장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혹시 좀 트레이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리를 한번 잘 잡아가지고 참고해 볼 만한 또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이창대 대표님 첫 번째 종목으로 BHI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수급도 강했고 주가도 강했는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리고 트레이딩을 원하신다면 자리를 잘 잡아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뭐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네. 물론 최근에 물론 이제 코인 관련주로 조금 뭐 흐름이 좀 좋기도 하고, 특히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두나무 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뭐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사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인이 1월 20일 날 취임하게 되면은 결국엔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자산에 대한 얘기를 아마 좀 더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마 내일 모레 이제 SEC 이제 위원장을 이제 임명할 가능성이 큰데,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임명했던 폴 애킨스가 이제 기존에 계속 지명을 해왔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캐롤라인 크랜쇼라는 이제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던 갠슬러 쪽에 있는 위원장을 했던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추천해줬던 사람인데, 이분은 오히려 이제 코인 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의회에서 이제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물론 일단은 상원 쪽에 있는 공화당에서 일단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투표를 강행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내일 모레 의회에 따라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폴 애킨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한번 비트코인이 또 윗방향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관련주로서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좀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쪽에서 지금 15,300개다 비트코인 매수했다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역사상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적어도 1월 20일 이전까지는 일단 흐름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T사이언티픽이나 이제 빗선 관련주들, 뭐 두나무 관련주가 그나마 우리나라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이긴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비트코인이 일단은 시장에서 더 분위기가 더 강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단 우리나라 관련주를 사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이화진 과장님 첫 번째 종목으로 한화투자증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오늘 뭐 기관 1위를 차지했고요. 트럼프 2기 내각 취임까지 상방이 더 열려 보인다. 굳이 국내 관련주를 접근해야 할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BHI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원전은 10년 동안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이 긴 호흡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하나투자증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을 하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코인에 대한 상방은 전 개인적으로 일단 계속 열려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는데 앞으로도 더 달려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일신석재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뭐 한 5년 정도 이상 해오신 투자자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는 종목일 텐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이죠. 네. 그때 남북 경협 이슈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때 한 차례 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일신석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면서 역시 이번에도 트럼프가 또 북한 김정은을 이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이제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계 평화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맥이라든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걸 네.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실제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스탠스 자체가 세계 평화를 저는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절대 강자 같은 경우에는 힘을 어느 정도 내비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절대 강자가 그 중심을 잡아주고 힘을 피력해줬을 때 주변국들이 뭐 속된 말로 깨갱하면서 좀 이제 서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지, 너도 나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앞으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 2기 정부에는 이 전쟁 이슈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 종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한 그 이후의 재건수의 역시도 발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바이든 정권에서는 굉장히 유한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쉽게 잡히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미국의 인프라 재정 정책도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 경기 자체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이 재정 정책을 쓰는 건데,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세금을 감면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돈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쓰는 돈을 많이 해서 인프라책을 쓸 건데,
트럼프가 둘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법인세라든지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정책을 이 재건을 통해서 시작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금강산 관광 담당했던 세일 여행사 지분을 보유했던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때 당시에도 이제 부각이 됐었고요. 금강산 관광 수혜주로 이번에도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애초에 이 업황 자체가 인프라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죠.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으로의 매수세가 저는 계속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3단계로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다음 인프라를 비롯한 중후장대 경기 민감 업종이 움직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일신석재를 비롯한 이 경기 민감 업종이 오를 때 정도 되면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주의를 할 필요성이 저는 25년 초반부에는 있다라고 봅니다. 일신석재는 사실 테마성에 가깝기 때문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신석재를 투자한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난이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신석재를 필두로 해서 인프라라든지 이런 재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를 예측해 보시고 오히려 저는 건설기계나 뭐 시멘트, 뭐 건설 이런 쪽을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창래 대표님과 일신석재를 통해서 이 건설 기계나 시멘트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탐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검색 상위를 차지했는데 미국 패권 강화와 함께 우크라 재건 그리고 대북 분위기 개선 기대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물론 네. 이제 오늘 뭐 브로드건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27일입니다. 그 결국에는 이제 김성범 회장이 제2호 인수 추진이나 유상증자 이 관련 이슈가 정정신고서가 효력 발생하기까지는 27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물론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스페타시스가 당연히 브로드컴발 이슈는 뭐 맞죠. 향후에 AI 칩이 수요가 커지게 되면 이제 MLB 기판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이어 그런 새로운 고객사에 대한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측면에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 단에서 어떻게 보면 빈집털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이 제2호 취지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주주연대도 마찬가지겠고 계속 이거는 계속 그 시장에서 이걸 계속 이제 더 이상 납득을 하지 못하는 좀 상황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총 5,500억입니다. 물론 2,000억 정도가 향후에 공장 증설을 할 거고 한 2,500에서 3,000억 정도가 이제 제휴 추진을 할 건데 당분간은 저는 2차 전지 관련 뭐 탄소 나노큐브든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이게 회복성이 좀 계속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져야 좀 향후의 주가가 좀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이제 들고 나온 거는 뭐 단기적인 어느 정도 효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실적은 잘 나올 건데 결국 제2호나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왜 시장에서 굳이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김성부 회장이 나왔던 거는 이 5,500원 말고도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차입금을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해야 될까요? 라는 이게 시장에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기회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향후의 전망을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철회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건 그건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이수페타시스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양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지만 오늘 흐름은 단기적인 재료일 수 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이 유상증자 추진 강행과 관련해서 주가 회복성이 좀 지연될 수 있다. 우려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처음 말씀하실 때 한숨을 깊게 쉬셔서 한마디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대응 전략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엔 주주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저희 일신석재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곧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프라 관련해서 건설 기계와 시멘트도 함께 언급해 주셨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이제 한 차례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해서 그렇죠. 지금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재반등을 노려보는 게 난이도가 좀 있기는 한데 워낙에 시장에서 또 AI가 강력한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루닛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계에선 일단 뭐 의료 AI 쪽으로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죠. AI 면역 조직 염색 분석 솔루션 우수성이 이제 입증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많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익화로 나가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호주 NSW 유방암 AI 검진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세계 최초로 AI를 활용한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져오기도 했고 실제로 해외에서 나타내고 있는 성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결국 의사의 진단이 물론 탁월하겠지만 사실 이게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프로세스대로 철저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를 도입하고 나서 이게 이제 암 발견율 자체가 의사보다 한 15% 정도 증가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좀 오진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간혹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어떻게 보면은 좀 줄었다.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기관 수급이 훨씬 더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외인 수급도 물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기관 중심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뭐 투신이라든지 그리고 연기금 물량이 좀 주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도 했고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기업단에서 이제 내후년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6년도죠. 이때 이제 네 자릿수 매출액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걸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서 수익이 가시화될 걸로 전망되고 있는 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그 전부터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한 차례 시세를 강하게 보여줬는데 조정도 많이 올라간 만큼이나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차 파동은 사실 과거에 나왔던 파동하고는 다르다라고 보는 게 이때 상승은 사실 기대감으로 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조정 이후에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수익이 가시화되는 걸 보면서 유입되고 있는 물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물량 자체는 좀 탄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역시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투자를 고려해 봄직하기는 하다.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과 세 번째 종목으로 루닛 살펴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시세로 나아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루닛입니다. 네. 작년 다 보시면 루닛, 딥노이드, JLK, 뷰노 다 똑같이 한 5배 이상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닛만 오르고 있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스트 소프트, 한국의 컴퓨터를 제외한 4x4 회사들은 주가가 이제 어느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 이스트 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죠. 그리고 루닛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실적도 얘기해 주셨고 그만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만큼 이제 잡았고 물론 최근에 볼파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내년에 이제 매출 쪽에 대한 300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못 적자되어 있고 내년에도 못 적자는 되겠지만은 그게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이 루닛은 시장에서 제일 가장 좋아하는 특히 제약바이오나 이런 AI 이제 의료기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실적이 1,000억이 될지 2,000억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서 향후에 다른 빅파마 업체들과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뷰노나 딥노이드는 아직 이게 증명되는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거고, 루닛은 그러니까 26년이든 27년이든 28년이든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할지 시장이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사실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매일 이렇게 그렇게 몇십억씩 주식을 산다? 그만큼 향후에 대한 성장성을 그게 크게 좀 보장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루닛은 최근에 134,000원, 그러니까 23년도죠. 그때 한참 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최근에 생각보다 실적이 빨리 회복되지 못했네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전고점 14만 원은 충분히 내년에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결국 북미 시장과 다른 해외 시장에 대한 대부분 뷰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만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시즌 둘 다 맞긴 하지만은 뷰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루닛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효과가 결국에는 내년에 AI 의료기기로서의 어느 정도 엄청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매 분기마다 루닛이 얼마만큼 적자를 줄이느냐 여부가 결국에는 빠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제2 RTO젤 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루닛이었습니다. 이 뷰노나 딥노이드와의 비교를 통해서 비슷한 종목군 중에서 독보적인 시세를 내는 이유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투자 포인트,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죠. 내년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라운드에서 겹쳤던 종목 루닛의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루닛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실력에 자신 있는 분들이 소액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도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소액으로 접근한다면 좀 더 긴 호흡으로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비중은 너무 높지 않게 대신 긴 호흡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수익성 가시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루닛 대응 전략 정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6개월 뒤에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6개월 뒤에 차트를 한번 더 되돌려 봤을 때 네, 상상치 못할 차트로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치 못할 차트로 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이 제2의 알테오젠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루닛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